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았고 관련 증언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유라 얘기를 먼저 할까요? 최태원 회장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열린 진행을 하시는군요. 정해지지 않았군요. 네. 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최태원 먼저 할까요? 정유라 먼저 할까요? 예, 최태원 회장 얘기를 먼저 아무래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최태원, 정유라. 최태원. 알겠습니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손수호 변호사님. 네. 최태원, 정유라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최태원이요. 예. 아니요. 최태원 회장이요. 이래요. 지금 그 새로 만난 여인과 살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연대 출신이죠, 그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왔잖아요. 연대 음대. 아닌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최태원, 이미 이대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유나니머스 디시전 하든지 아니면 스플릿 디시전 하든지. 영어를 쓰시니까. 예. 그러면 뭐 먼저 저는 할까요? 디시전을 기브업 하겠습니다. 저도 기밥, 그러니까 2대2 무효. 오늘 방송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 자, 최태원 회장. 이 증인이 증언을 상당히 상세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무슨 주제로 나서 증언을 했죠?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에 예. 네, 증인으로 나오셨죠? 제가 좀 설명을 잠깐 서두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재판을 봤습니다. 예, 일반 방청객으로 응모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가서 박근혜 재판? 예, 갔다 왔어요. 격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대통령께 격리!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 그때는 다음에 없었어요? 경례를 했던 것 같고요. 피의자 들어올 때 기립들 안 해요? 다른 사람들? 기립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원격교를 같이 했죠?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재판 진행할지를 정했어요. 금요일 재판이니까.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 증인신문을 언제 하겠다. 이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정했고, 그리고 그날은 다른 증인신문 안 하고 최태원 회장만 하루 종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증인들은 이제 그 하루에도 몇 명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 놓은 것을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그 중요한 증인인 이유가 바로 독대 현장에서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했던 이야기들 당시의 상황, 분위기 또 혹시 안종범 전 수석이 중간에 끼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종합한다면 뇌물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거든요.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서 입증하기 위해서 네. 다시 재판부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검찰은 다 알고 한 거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런데 그런 조서를 그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그렇다면은 직접 말한 사람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뒤집어 볼 때 특검은 이미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확인 차원에서 부른 거죠. 손수호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자리에 방청석으로 나갔어요, 변호사가. 네네. 근데 이제 뭐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위장이 아니고요. 똑같이 그 응모해가지고 약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변호사 그렇게. 바지 안 달고 갔죠? 그때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그거 봐요. 약간 위장했네. 아니 위장이 아니고요. 예. 갔더니 저보고 경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몰라서 예. 경찰이냐 뭐 이렇게 기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 어서 보기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 뭐 방송 용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뭐 빨갱이 변호사 왔다. 아. 이렇게 웅성웅성 해가지고 예,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네.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가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저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간 게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좀 밀어놓고 다 조율해가지고 어렵게 갔습니다. 예. 길게 못 보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기자로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이 기자 자신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자괴감이 안 들어요? 오늘 유독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예.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전에 손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 없이 주고받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네.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그렇죠.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네.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 만난 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예.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예.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네.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그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그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두 사람만 방에 앉게 됩니다. 예.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전법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안종범 수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과 수석한테 함께 들어야 한다. 그런데요, 규제 프리전법 아시죠?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한다고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얘기 듣고 막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거기서 있으면서 규제 다 없애야 된다. 다 빠트려 놓고 뭐 건질 것만 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뭘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적인 얘기는 모른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탄핵까지 별로 간 거 동의를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뻔한 그래서- 얘기를 왜 하시나 지금 답답해갖고 시간 없는데. 그래서 K스포츠 재단에 얼마 출연했냐 물어봤고요.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봤고 안종범 수석이 111억 원 출연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출연해 준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했고 최태원 회장 그때부터 본인의 이제 민원을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예. 안종범 수석이 그걸 기록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종범 수석이 배석한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연금을 얼마 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최태원 회장한테 예. 최태원 회장은 본인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게 바로 뇌물의 증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원을 돈을 낸 사람 나중에 물론 냈습니다만 돈을 내고 나중에 더 내라고 해서 그건 내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민원을 대통령 만나서 전달했다. 그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물론 실현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저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뭔가 바라고서 돈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예. 거기서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뇌물죄와 관련돼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거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그러면 검찰에서 충분히 삼성과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도 뇌물죄 기소를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왜? 오늘의 이런 상황을, 오늘의 이런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불충분했던 혹은 좀 의문이 제기됐던 뇌물죄 형성의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대국민에게 좀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여기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건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소 독점주의.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소 편의주의. 네. 예. 그렇죠, 변호사님? 네. 예. 잘하시네요. 예. 좀 경험자시니까.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저도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이 그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다.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하고 돈을 줬는데 왜 뇌물을 구속 안 했지? 이건 변호사님밖에 설명이 안 돼요. 네. 일단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사실은 뭐 누구도 원칙적으로는 예. 뭐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재판으로 안 가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보자면은 이게 뇌물을 준다. 뇌물 공여잖아요. 예. 뇌물 공여하면 실제로 뇌물을 주면 처벌받습니다. 기소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주지 않더라도 약속을 해도 처벌받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이제 공여의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볼 때 상식적으로 딱 상황을 보면은 뭔가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꺼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은 그래서 정말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건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을 수도 있죠. 아니요, 111억은 그 삼성 네. 같은 경우는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삼성도 그걸 뇌물로 받잖아요. 네네. 독일 비덱 스포츠에 한 78억 그 8천인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미르하고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도 뇌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삼성과 SK, 제가 뭐 SK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약간 그렇습니다만 굳이 한번 약간 검찰에 그렇긴 해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굳이 검찰이 어떤 그 법리를 준비해 놨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충분히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테고 반면 SK 같은 경우에는 뭐 사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득이 상상은 되지만 예. 그걸 직접적으로 증거로 증명할 수 없다. 차이점이 삼성과 SK는 있다라고 예. 봤을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쉽게 납득하기는 납득하지 못하시는 예. 분들 많으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태원 회장이 와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고 또 89억 더 내라 그러니까 결국 그건 안 냈는데 그럼 최태원 회장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끌어내려고 했던 결론은 뭐가 되나요? 박근혜 이게 이렇습니다.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랑 예.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이랑 둘 다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뇌물은요. 실제로 못 받았다고 해도 또 준 사람이 없다고 해도 달라고 요구만 해도 그 요구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태원 회장이 반드시 처벌받아야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태원은 안 받더라도 박근혜, 네. 최순실은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뇌물을 묘한 달라고 거. 예. 요구했을 경우에도 이제 그 처벌되니까 예. 네, 이런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손소 네. 변호사님 방송 자주 출연하기 위해서 저한테 1억 내놓으세요. 그럼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일단 그 의원님께서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는 안 되죠. 난 투표권도 없는데 네? 용서해 주세요. 언론은 하지만 아니고 만약 언론은.
언론인도 공무원이 아니면 뇌물죄는 안 어딜 되고요. 못 떠누려고 하는 뭐 배임 수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예를 그렇게 들어- 근데 네. 공무원이면 자 네.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1억 내놓으세요. 네. 이게 뇌물이 그래 요구한 거니까요. 그냥 와 무섭네. 요구한 거니까. 이거 알았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예. 그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공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 같은 경우는 강요에 의한 부분 그렇죠. 정도만 뇌물이 인정을 하는 아니고.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독대의 정황, 재벌과 권력 최고 책임자가 둘이 안가에서 독대를 했는데 삼성과 박 대통령이 나눈 대화들은 대부분 다 부정을 했는데 예. 실제로 다른 기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식의 주고받고 민원이 오가고 금액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다 체크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삼성과 비교되는 부분들, 삼성과 박근혜 이 양측의 이 부인하고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정황. 상황과 예, 정황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 네. 기업들도 이랬을지언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게 최태원 회장의 증언을 들어보니 검찰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예. 입증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말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제 그 기자님 말씀대로 밥값을 여러분이 하네. 검찰이 여러 가지 의도가 있어서 불렀겠죠. 일단 예. 최태원 회장이 했던 그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나 독대가 이루어졌고 그 독대에서 구체적인 돈에 대한 액수가 나왔다. 예. 그리고 또 왜 그 액수가 나왔느냐. 뭔가 부탁을 하는 정황이 있고 그에 대해서 대가성 있는 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대가를 그렇습니다. 들어주고. 꼭 그 최태원 회장, SK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재벌그룹과의 독대에서도 유사했을 것이다. 특히 삼성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하는 그런 증거로 쓸 수 있겠죠. 최 교수님.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예. 어쨌든 89억은 건네지 않았지만 예. 여러 가지 중에서도 이제 이게 가석방인가 이때 뭐로 나왔죠? 가석방으로 나왔나요? 사면으로 나왔나요? 특사로 특사로 나왔나요? 나왔죠. 네, 특별 사면으로. 이때 난 이때 나도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돈을 줘야지 특사가 되는 거군요. 그런가 본데요. 예. 그 돈을 안 주셨기 때문에 특사가 안 되신 거죠. 달라고 그래야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 달라고 그래야지 주죠. 갖고 있는 게 돈밖에 없었는데. 독대부터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삼성 같은 경우 법무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차, 2차 영장이 청구됐을 때 예. 내부적으로는 그랬답니다. 이 영장은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기각된다. 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2차에서 영장이 받아들여졌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의 법무팀이 대부분 다 갈렸죠. 교체되거나 아니면 보직을 다 잃고 사실상 법무팀이 해체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해체되고 이제 태평양에 그 자리를 채워 들어갔죠. 그렇죠. 태평양한테 아예 그 업무를 다 줘버렸죠. 그러니까 내부 법무팀이 다 와야 되는 결과를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SK는 그거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를 유추해 본다면 적어도 영장이 한 번이라도 청구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그러면 이 영장은 만약에 1차에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2차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함으로써 영장 재청구를 막는 것이 영장 최상의 청구를? 방책이다라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최진범 교수님, 예. 1월 19일 날 영장 1차 기각이 됩니다. 예. 그때 삼성의 논리는 이미 그 합병이 됐는데 그 이후에 돈을 출연했다. 이게 무슨 그 대가로 돈을 준 거냐? 이미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특검에서 이게 벽에 부딪혔어요. 예. 야, 이걸 대가성을 어떻게 입증을 하지? 이럴 때 호련히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다 학자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M&A 과정으로 이 연기금을 동원한 M&A 과정에 도와준 것이 아니고 이재용 불법 승계 과정의 전체를 봐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00만 주를 매각을 하라 했다가 다시 500만 주로 줄어드는 그렇죠. 예. 이 과정을 하면서 M&A의 대가로서 이런 일이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다. 그렇죠. 이거 쫙 설명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죠? 갑자기. 아무도 몰라요. 이거. 네, 누구시죠? 최근에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김상조?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이 삼성 전문가 아니에요? 네, 그 삼성 전문가죠. 예. 그래서 특검이 눈이 확 띄인 거예요. 네. 아, 이게 불법 승계 과정이구나. 네. 그래서 2월 17일 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청구하니까 네. 재판부도 눈이 확 띄인 거죠. 네. 이런 신세계가 있었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뇌물이 적용이 되려면 결국 삼성의 그 승계 과정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했을 그렇죠. 그냥 텐데. M&A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전체,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이 어떤 형태로 회사를 다 승계하는 과정이 전체 그림으로 봐야 될 텐데 검찰은 그걸 못 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김상주 교수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조사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큰 그림에서 봤고 큰 도움이 된 증언, 거죠. 그렇죠. 예. 특검에 가서도 증언도 하시고 뭐 증언이라보다 이제 의견을 얘기하신 거죠, 결국은. 예. 그러면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성이 그럼 이재용이가 이런 형태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딜을 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 변호사님, 네. 최태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무척 많아요. 네.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1심 판결이 났어요. 네. 자, 최태원은 어쨌든 중간에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통해서 삼성도 충분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의 검찰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결론을 끌어내려고 검찰은 노력을 한 거죠. 네, 독대의 성격과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언이 되겠죠. 예, 중요한 증언이 되고. 자, 그건 아직은 이제 진행 중이니까 그거 넘어가고요. 학사 비리, 최순실 징역 3년. 네. 이게 여러 그 죄목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줄줄이 사탕인데? 재판이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죠. 예. 총 검찰이 네 번의 특검과 검찰이 이제 4번에 기소했는데 재판이 예.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재판이 진행됐던 이번에 그 2대 학사 비리와 학사 특혜 의혹 관련된 사건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예. 확정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구형은 검사가 7년 특검이 했었죠. 7년 했어요. 예. 징역 7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3년 지금 나왔습니다. 보통 요즘은 구형의 3분의 2쯤 나와야지 구형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고 이 전까지는 이제 한 반쯤만 나와도 되는데 이거는 이 전에 관례를 쫓은 거네. 한 반쯤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은 7년 하게 되면 한 4년 6개월이나 4년, 5년쯤 나와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유사한 그런 경우에 비할 때 징역 7년 구형했으면 특검이 좀 구형을 좀 세게 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나요? 글쎄요, 특검은 또 요 사건만 하는 또 특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제 가벌성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3년을 받게 되면 그리고 여기 이제 이해 못할 기사들이 나와요. 휴대전화를 몰래 써다 걸렸다? 그러니까 최순실이 예. 휴대전화를 법정에서 그러니까 그 누구죠? 변호사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본인이 검색을 한 거예요. 그걸 교도관이 보고 검찰이 그걸 문제를 삼고 판사도 제지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야. 그거는 법적으로도 사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도소에서 예를 들어 그 교도관들이 그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오는데 이 간부들 임원들은 갖고 들어오거든요. 예. 그거 예를 들어 그 문자라도 하나 이 재수자가 보내면요. 그 교도소 그 교도관들 전체 다 못 벗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최순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검찰이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판사가 제재까지 하고 범법행위네. 이런 상황 범법행위죠. 변호사가 범법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구치소에서 휴대전화 어떻게 썼다는지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재판 중에 이제 그 변호사의 휴대전화를 잠깐 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상황이 좀 그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구치소에서 또 최순실 씨 본인의 또 휴대전화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변호인이 접견하면서 쓰게 해줬다는 건지. 아니 변호인 접견하면서 들어갈 때 네. 수색해갖고 전화기 놓고 들어가잖아요. 수색은 하지 않고 전화기 놓고 가라 그러죠. 예, 자진해가지고 놓고 가는데 가지고 들어가도 사실은 신체 수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몰래 이렇게 연락 전화 통화 하게 해주고 이런 경우에 적발되면은 사실 징계 사유가 되고요. 또 교도관도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 하는데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아니면 또 가정입니다만 교도 행정을 하는 그런 그 공무원에 의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냐면 네. 제가 그쪽은 전문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교도관들은
이게 그 옷 벗고 그러게 되면 연금 문제 생기잖아요. 징계 먹고 그러게 되면. 그런데 이게 그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요즘은 안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예. 최순실이 얼마나 우리나라 법 체계나 아니면 검찰을 우습게 아는지 우습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행동을 해도 그리고 재판정에서 그런 행동을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다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면서. 저처럼 그런 사람들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멘탈이 좋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상한 분이죠. 그런 식의까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아나무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이건 없어요. 진짜 완전한 범법행위인데. 그렇죠. 근데 법정만 아니라 정말 구치소에서 쓴 게 맞는지는 좀 확인해야 봐야 됩니다. 아, 이건 상당히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 그 기자들도 좀 그 팩트 확인하지 않고 이제 네. 약간 좀 소설적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저럴 정도 구치소에서도 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사실 구치소 내 일이기 때문에 확인 안 됩니다. 네. 자체 감사를 통해서 감찰이 동원돼 갖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외람되지만 소설을 쓰는 기자는 없을 겁니다. 아, 여기서 가까운데 어디 기자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직역 프로를 위해서 또. 예. 자, 네. 김 기자님. 네. 정유라 씨가 이게 충격적이에요. 또 그 편지를 보내고 그런 게.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어리석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사실 치밀하게 준비되고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다? 근데 보낸 편지 보면 진짜 이게 충격적이에요. 본인이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상 정유라 씨 옆에는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편지를 편지를 보낼 때도 법적인 조언이라든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에 그 안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편지의 증거들이 마필 관리사라고 정유라를 도와줬던 덴마크에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다량 확보가 됐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편지로 받아서 라이터로 태웠다 이랬어요. 그럼 종이로 편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이 친구는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을 했을까요? 그것도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필 관리사가 예.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게 거기에 발견이 돼서 증거가 지금 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가. 이게 그 팩트가 확인이 안 되니까 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소설 자꾸 쓰면 안 되고. 소설은 기자들만 쓰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김 기자님 저기 안 가셨네요. 지금.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 추가적인 증거를 가지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재판부가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주목했던 거는 범죄 은닉 수익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중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사실 걸고 넘어지면서 영장을 신청한 부분인데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라든가 이런 주변의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 기대 혹은 예상에 따라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걸로 좀 나오고 보여지는데 있죠. 근데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한들 그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손 변호사님. 네.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까요? 안 할 겁니다.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 하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은요. 요건을 엄격한 게 다 갖춰야 되는데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속의 필요성이 주거 부정이나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인데요. 설령 범죄 사실의 소명, 추가적인 증거가 나와서 범죄 사실의 소명까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한다? 제가 볼 때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 법원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유라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하면 정유라도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판결문을 봐야겠습니다만 이 순차 공모 관계라는 것은요.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화여대 여러 교수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학장도 있고 또 입학처장도 있고 예. 네, 총장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를 뽑자. 우리 모두 역할을 분담해서 부정 입학 절차를 진행하자.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건 결의한 공모관계.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한 명 한 명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 최경희 얘기를 한 총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해야 되겠다. 네. 라거나 혹은 남궁건 전 처장이 누구로부터 얘기 들어서 하면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그리고 그분이 설득이 돼갖고 진행이 같이 되면 순차적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아주 이번에 특이한 새로운 이론은 아니고요. 원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공모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 가능하지만 이게 바로 정유라 씨의 어떤 공모라든지 이런 관여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 순차적 공모 관계에는 꼭 중간에 이를테면 거간꾼 같이 중간에 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전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누가 있나요? 여기서는 김종 전 문화부 문화부 차관이 있었던 거고 그다음 김경숙 학장과 또 남궁곤 교수 사이에서는 또 박모 씨라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메신저가 하는 있어야 된다. 가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당사자들은 다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결고리, 순차적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 이런 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저 설명이 맞는 거예요? 예, 정확하죠. 이제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어. 기자들 얘기하는 거. 정확하고요. 실제로 공모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모 입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서 사실은 공모 안 했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데 사안이죠. 연결고리가 있으면은 네. 공모 관계가 순차적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고. 더 수월해지는 거죠. 예.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맞답니다. 네. 네. 더군다나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예. 자, 앞으로 그러면 3차 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네. 법조 출입 기자들도 그렇게 보나요? 뭐 법조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다 그렇게 보는 법조계 시각인 것 전체가?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3차 영장을 좀 청구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인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죠. 굳이 가능성을 한번 상정해 보자면 이거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유사한 사례. 아하, 그런 거 재밌어요. 묘하게 아주 정말 운도 따르고 뭐 주변에 도움도 있고 해가지고 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2번. 아하. 한 번이군요. 한 번인데 기각됐는데 그 다음에 재청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고 여기에 더해서 겁을 먹은 나머지 도주를 합니다. 연락을 끊습니다. 도주라기보다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꺼놨습니다. 도주의 위험이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하고 구속된 적은 있는데 지금 볼 때 정유라 씨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강인함을 볼 때 이런 일이 뭐 어떤 새로운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설령 그렇다더라도 도주 우려 없으면 구속 아닌데. 그럼 저기랑 도주형 금방 알아요. 말 타고 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영장 청구하는 사태까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재판 진행될 것이다. 이것도 영장 자체가 그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도 있지만 최순실 씨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미 최순실을 압박하는 효과 기제로는 이제 효과가 없을 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정유라의 영장 2차 기각, 과연 3차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지만 3차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고받은지를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소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사람이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가성 어떤 그 금액 돈에 관한 문제를 가감없이 주고받았다. 이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요 과정이 재밌네요.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해서 진술 조서를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부동의한다. 그렇죠. 와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10월 16일까지밖에 못 있기 때문에 시간도 좀 끌 겸. 그렇죠. 내용도 좀 확인할 겸. 그런데 늑대 피하라도 호랑이 만난 꼴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독 SK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면세점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CJ 헬로비전과의 인수합병 문제도 있었고 물론 이 대부분이 다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는 문제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혹은 아주 가감 없이 증언을 한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옥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7개월. 2년 7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예. 2015년 8월에 광복절 특사로 나왔는데 사실 SK 내부에서는 회장의 특별 사면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어떤 그 이를테면 뭐 열정을 보였다고 할까요? 그런 흔적들은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서 투옥 생활을 하는 부분을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토로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서울구치소 들어왔을 때 네. 교도관들은 재벌 회장들 중에서 제일 징역 잘 사는 사람 둘을 뽑으라 그런다면 최태원, 최재원을 뽑았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면 그거 그런 이유가 이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그런데 그런 조서를 그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제출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측이 증거에 불인정.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의. 그렇다면은 직접 말한 사람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뒤집어 볼 때 특검은 이미 최태원 회장이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 알고 확인 차원에서 부른 거죠. 손소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자리에 방청석으로 나갔어요, 변호사가. 네네. 근데 이제 뭐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 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게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네.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일반인으로 위장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위장이 아니고요. 똑같이 그 응모해가지고 약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예.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변호사 그렇게. 바지 안 달고 갔죠. 그때 청바지 입고 갔습니다. 그거 봐요, 약간 위장했네. 아니 위장이 아니고요. 예. 갔더니 저보고 경찰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외로. 네. 그래요?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몰라서 예. 경찰이냐 뭐 이렇게 기자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서 보기 많이 본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뭐 방송 용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뭐 빨갱이 변호사 왔다. 이렇게 웅성웅성 해가지고, 예,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네.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가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아니, 저 기자인 양 취재하러 간 게 아니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일정 좀 밀어놓고 다 조율해가지고 어렵게 갔습니다. 예. 길게 못 보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왔습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이 기자 자신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자괴감이 안 들어요? 오늘 유독 부끄러운 날입니다. 예. 그럴 의도가 아닌데. 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예. 2016년 2월 16일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어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공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았고 관련 증언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는 계속 자리 지키고 계시고요. 손수호 변호사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입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유라 얘기를 먼저 할까요? 최태원 회장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열린 진행을 하시는군요. 정해지지 않았군요. 네. 전 문은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최태원 먼저 할까요? 정유라 먼저 할까요? 예, 최태원 회장 얘기를 먼저 아무래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최태원, 정유라. 최태원. 알겠습니다. 어른한테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손소 변호사님. 네. 최태원, 정유라 어느 거 먼저 할까요? 최태원이요. 예. 아니요. 최태원 회장이요. 이래. 지금 그 새로 만난 여인과 살고 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대 출신이죠, 그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왔잖아요. 연대 음대. 아닌가요? 최진봉 교수님. 예. 최태원, 이미 이대용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유나니머스 디시전 하든지 아니면 스플릿 디시전 하든지. 영어를 쓰시니까. 예. 그러면 뭐 먼저 저는 할까요? 디시전을 기브업 하겠습니다. 저도 기밥 그러니까 2대2 무효. 오늘 방송 끝났습니다. 집에 갑시다. 자, 최태원 회장. 이 증인이 증언을 상당히 상세하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예. 무슨 주제로 나서 증언을 했죠? 박근혜 최순실
두 분의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에 예. 네, 증인으로 나오셨죠.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뭐 서두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이 재판을 봤습니다. 예, 일반 방청객으로 응모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가서 박근혜 재판? 예예 갔다 왔어요. 격리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대통령께 격리! 그때는 없었습니다. 아, 그 그때는 다음에 없었어요? 경례했던 것 같고요. 피의자 들어올 때 기립들 안 해요? 다른 사람들? 기립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원격교를 같이 했죠? 아유, 그럴 리가요. 없습니다. 그러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재판 진행할지를 정했어요. 금요일 재판이니까. 아하.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 증인 신문을 언제 하겠다. 이제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이 정했고, 그리고 그날은 다른 증인 신문 안 하고 최태원 회장만 하루 종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다른 증인들은 이제 그 하루에도 몇 명씩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간을 할애해 놓은 것을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고 그 중요한 증인인 이유가 바로 독대 현장에서 독대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거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했던 이야기들 당시의 상황, 분위기 또 혹시 안종범 전 수석이 중간에 끼어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종합한다면 뇌물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증인 신문이었거든요. 검찰은 이 내용을 이미 알고서 입증하기 위해서 네. 다시 재판부에게 이런 사실이 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검찰은 다 알고 한 거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법정에서 처음 증언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러 명의 증인들이 증언을 해야만 하는 그는 못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최태원 회장의 진술이 굉장히 좀 그 담백하게 진행됐던 부분들은 전에 그 본인이 그 수감 생활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래서 네. 이거를 다시 영장이 재청구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고 또 SK 법무팀이라든가 SK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검찰에 협조하는 부분으로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술한 내용, 어제 증언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주시죠. 예, 일단 근데 최 교수님 감옥 갔다 와봤어요? 아니요, 안 가봤죠. 제대로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 갑니까? 예, 최순실하고 친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을 쭉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좀 황당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태원 회장이 두 사람만 방에 앉게 됩니다. 예.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전법 얘기하고 경제 문제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 스톱.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안종범 수석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이야기는 안종범 수석과 수석한테 함께 들어야 한다. 그런데요, 규제 프리전법 아시죠? 그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의한다고 중소기업이나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요. 얘기 듣고 막 어떤 분들은 좀 격하게 얘기도 하고 이런 거기서 있으면서 규제 다 없애야 된다. 다 빠트려 놓고 뭐 건질 것만 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분이거든요. 그때 뭘 알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적인 얘기는 모른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참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탄핵까지 별로 간 거 동의를 아니에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아이고, 뻔한 그래서- 얘기를 왜 하시나 좀 답답해갖고 그러시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얼마 출연했냐 물어봤고요. 안종범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물어봤고 안종범 수석이 111억 원